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또 1교시 영상 한번 시작할게요. 6월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또 여러분들과 또 화이팅 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니까 늘 설레이고 즐겁고 해피하죠. 해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늘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요즘 잘 나가는 우리 여성 박사 오은영 박사죠. 그 오은영 박사가 뭐 자주 욱하면은 자존감이 낮은 증거라고 하는데, 오은영 박사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박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누가 나를 아무리 욕해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솔직히 우리 내 자신한테 욕하면 상당히 열받죠. 빡돌지. 하지만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뭐 누가 날 비난하거나 뭐 힐난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여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주 태평스럽게 그렇게 자기 컨트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인 게, 사소한 일로 자주 욱하는 사람이면은 자존감이 낮은 거 맞아? 왜냐고?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귀중하게 여기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마련이거든. 이를테면 그래요. 직장 동료보다 실적이 부진할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뭐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충분히 비교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가끔은 뭐 질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이때 패배 이식에 쩔어 있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발전할지 고민하는 거야. 알겠죠? 주가 떨어지고 막 비리비리해서 패배 의식에 쩔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의 그 좋은 점을 관찰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벤치마킹 잘하면 좋아요. 예. 그 실적을 평가하는 그 다음 평가 때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단은 일단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이제 발전하는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 잘하는 것들을 잘 관찰해서 내 거로 만들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잘하려면은 이때 자존감하고 감정 조절 문제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막 욱하면서 화내는 거는 여러 감정이 뭐 분출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섞인 상태를 말한다고 하죠. 이때 뭐 보자리를 열고 여러 그 안에 이제 감정을 하나하나 인정해서 뭐 달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남에게 그 뒤처진 이유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다라면서 수십 번 그 되뇌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패배했을 때 한 번의 실패가 승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정신 수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주가 한 번 빠졌다. 주가 좀 이렇게 막 흐지부지하게 내려간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패배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구도 도와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여튼 내 감정의 주인은 나야. 나의 스스로가 이제 감정을 잘 해소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화내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빠질 수도 있지, 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 뭐 그런 생각으로 마인드로 우리가 잘 컨트롤하면은 충분히 이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보니까 또 새로운 그 기흥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첨단 기술 선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강조를 하면서
지금 이 부회장이 그래서 18일 유럽 출장 귀국길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첫 번째도 기술이고, 두 번째도 기술이고, 세 번째도 기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그 ASML과 벨기에의 그 아이맥에 가가지고 뭐 차세대, 그 차차 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느낀 게 가장 중요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R&D하고 핵심 장비 시설 구축의 중요성을 또 언급하기도 해요. 보니까 이 부회장의 뜻에 따라 가지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인프라를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R&D 분야에서 파격적인 변화를 이제 시도를 해요. 파격적인 변화. 이달 2일에 단행한 그 연구소 조직 개편이 대표적인데,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정기 임원 인사 이후에 단 6개월 만에 실시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실시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인사에서 반도체 연구소 수장을 이제 송재혁 그 플래시 개발 실장으로 교체를 합니다. 송재혁 개발 실장으로 교체를 했고, 또 기술 개발 역량의 전문화를 위해서 메모리 기술 개발 조직인 그 메모리 TD실이 있죠. 메모리 TD실. 이거를 이제 D램, 플래시 TD실로 이제 각각 분리를 합니다. 각각 분리를 하고, 그 D램의 그 TD 실장은 박재민 부사장이 하는 것 같고, 그 플래시 TD 실장은 장재훈이죠. 장재훈 부사장이 각각 맡는다고 합니다. D램 TD 실장은 박재민 부사장, 플래시든 장재훈 부사장.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그 사업부도 이제 보직 인사가 있었는데, 그 남서구 부사장을 신임 파운드리 제조기술센터장으로 하고요. 그 장성대 부사장을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그 인프라 기술센터장으로 이제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 보직 교체 이외에도 인력수 확대를 위한 노력도 눈에 띄는데, 그 DS 부분에서 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5년 후인 2027년까지 현재 연구 인력의 2배 수준인 그 17,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인사팀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총괄하는 그 사장까지 우수 인력 영입 전에 이제 뛰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인 그 시스템 LSI 사업부 사장은 올 5월과 이달 초에 카이스트하고 뭐 서울대를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삼성전자 칩 설계 사업을 소개를 했고요. 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그 경기한 사장도 올 2월에 회사 자체 그 채용 행사인 삼성 TNC 포럼에 직접 나와가지고 회사 문화랑 임직원과의 소통 철학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도 18일에 유럽 출장 귀국길에서 그 불확실성 속에서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인재를 모셔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은 이 인프라 강화와 인력 확보로 이제 향후의 기술 초격차 수상에 만전을 기할 것 같은데, 최근에 초미세 회로 구현 그 한계로 해가지고 경쟁 업체들한테 빠른 속도로 기술을 추격하면서 삼성의 입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D램 분야 그 3위 그 미국이죠. 미국의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선두인 삼성전자보다 먼저 10나노 5세대급 그 D램을 올해 말에 이제 양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20년에 10월에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10조 원에 인수해가지고 각종 낸드 플래시 유무형 자산을 흡수를 합니다. 여기서 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중국 업체들도 그 약진도 경계를 해야겠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가 최근 일본에 R&D 센터를 세우는 등 세계 전 지역에 걸쳐 가지고 R&D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 미국 인텔하고 중국 SMIC 등 이 산업의 그 다크호스 업체들도 파트너사랑 같이 협력하면서 연구비 투자를 상당히 늘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단기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를 넘어가지고 차차 세대 반도체 기술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반도체 업계에서 미래 기술로 분류하는 그 3차원 D램이 있어요. 그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 극자외선 그 기술과 6호 가수의 이미지 센서 등 그 독보적인 그런 강자가 아직 출연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그 삼성은 12월 인사에서 차세대 공정 개발팀을 만들어 가지고 무주 공산을 선점하기 위해서 진용을 갖춘 바 있다고 봅니다. 그 삼성도 가만히 있진 않죠. 이제 R&D 센터 만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경쟁자 따돌리고
초격차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근데 주가는 좀 많이 좀 지지부진하죠. 근데 삼성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외적인 여건이나 변수들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좀 어, 널뛰게 하는 거죠. 하여튼 회사는 아직까지도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 때 뵙도록 할게요.